별것 아닌 걸로 삐쳐서 말도 안 하고 성인이 돼서도 어느 한 구석이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게 나르시시스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뭔가 피곤해져서 말을 아끼게 됨. 어느덧 그들이 가져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지침. 귀찮아지는 게 싫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시인하게 됨. 안녕하세요, 보통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피해자들이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를 할 때 겪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 피해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한 얘기도 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연애할 때 겪는 심리적 변화는 10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만나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지멋대로인 매력에 관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에게 관대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매력으로 느끼는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나 할까. 예를 들어 잘생긴 남성이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걸 귀엽게 생각하거나 별것 아닌 걸로 삐쳐서 말도 안 하고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하고 우는 여자친구를 어르고 달래주면서 짜증이 나는데도 한편으론 귀엽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등 뭔가 우여곡절이 당연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런 건 사실 유아기 때 떼쓰는 행동이랑 비슷한 건데 성인이 돼서도 어느 한 구석이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게 나르시시스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게 괜히 보통 사람들, 모성애, 부성애를 자극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듬어줘야 할 것 같고 내가 보살펴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나르시시스트에게 걸려들기 쉽다고 합니다. 자기가 맞다 틀리다 극단적인 의견을 말해놓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하면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잖아 라고 하면 그날 밤샐 각오를 하셔야 해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그들에게 0은 없거든요. 춥거나 혹은 덥거나지 딱 좋은 온도가 없는 논리를 펼치는데 그게 엄청 피곤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요. 이쪽에서 좋은 말을 해도 분위기가 나빠지거나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 얘기는커녕 의견을 말하기가 좀 두려워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말을 시켜서 싸움을 걸고 싶은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문제들을 가져오죠. 별것 아닌 건데 예를 들어 마트 점원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거 화날 일 맞지? 라던가 내가 이걸 지금 해왔는데 이게 없어서 못하는데 사러 갈래? 사소하게는 그거 어딨어? 그거 치웠어? 내 양말 어딨지? 뜬금없이 차키 복사해둔 거 어딨지? 아니 자기가 찾으면 될 걸 꼭 다 물어보죠. 무슨 시중 드는 것도 아니고 맨날 다 찾아서 갖다 줘야 해요. 다 큰 성인이 왜 자기 할 일을 못하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삶이 피폐해지는 게 이런 느낌일까? 뭔가 너무 지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너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기억나지도 않는 일로 꼬투리를 잡을 때 내가 언제? 라고 대답했더니 나르가 너가 그렇게 얘기했고 난 상처받았어 라고 또 미치고 팔짝 뛸 법한 얘기들을 지어냈던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요. 2단계가 되면 그냥 빛의 속도로 미안해가 튀어나옵니다. 귀찮아지는 게 너무 싫어져서 그냥 시인하게 되죠. 근데 또 영혼 없이 미안해라니 나랑 싸우고 싶어? 라며 시비에 시비가 겹겹이 쌓여갑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르가 걸핏하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해서
너 때문에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건데요. 그래도 난 사실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습니다. 억울한 기분만 들죠. 진짜 너무너무 헤어지고 싶어집니다. 근데요, 이따금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르가 삶에 대한 절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무서워지죠. 나르들은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수법을 간간히 쓰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못 헤어지고요. 근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나르와 연인이 되고 나서의 심리적 변화 10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리해볼게요. 호감은 있어 사귀긴 했지만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뭔가 비정상적인데 귀여워. 모성애 부성애를 자극 포용하고 싶어. 그와 그녀의 흑백 논리에 승부욕이 생겨. 뭔가 피곤해져서 말을 아끼게 됨. 어느덧 그들이 가져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지침. 귀찮아지는 게 싫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시인하게 됨.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으나 몰랐음. 내 탓이라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뭔가 억울함. 헤어지고 싶은데 나르가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못 헤어짐. 공감 가시는 분 있으시죠? 그럼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피해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슷한 심리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나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나르 피해자인 것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초반에는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알면요, 어느 순간 다른 나르시시스트도 걸을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나르와 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는 걸 알고 나면 헤어지실 수 있어요. 굳게 마음 먹으시고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